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건 서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영합니다. 마인드 FM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끌어당겨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지 아실 겁니다. 아직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조금만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아직 혼잣말을 하는 횟수가 좀 모자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만간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사랑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핵심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건 서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겨 사랑을 시작하는 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사랑을 유지하는 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마도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균형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그 사람과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그 사람과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죠.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 이 영상을 보실진 모르겠네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별을 요구한 건 갑자기 일 수가 없습니다. 이별은 갑자기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별을 결심하는 데까진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헤어짐을 통보받는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헤어짐을 통보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간 건 그저 자신과 레벨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레벨과 똑같은 사람이 다시 끌려올 테니 힘들어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위로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헤어짐은 오히려 더 잘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고리가 끊어지는 이유는 서로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서로 균형이 맞아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애초에 균형이 맞지 않았다면 시작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감에 따라서 각 사람의 레벨은 점차 바뀌게 됩니다. 레벨이라는 말이 조금 거북하다면 수준 혹은 단계 정도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레벨은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서로의 수준이 차이 나는 시점부터 그 관계 또한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 사람보다 레벨이 높아지는 경우. 두 번째, 그 사람이 나보다 레벨이 높아지는 경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 이 차이는 절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차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대적인 차이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이유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이 엄청난 노력으로 첫 만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변화를 껄끄러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상대방은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쭉 그대로 현상 유지를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레벨이 높아지는 경우가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자신의 레벨이 낮아졌을 때입니다. 상대방은 그대로지만 자신의 레벨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 어느새 균형이 맞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균형의 법칙 때문에 이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란 원래 잘 변하지 않는 존재인데 어떻게 자신의 레벨이 낮아질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첫 만남에서는 자신의 진짜 레벨이 아니라 자신의 레벨을 포장지로 꾸미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둘 중에서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포장지가 벗겨지는 기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굳이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포장지라는 말을 들으면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선택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첫 만남에 자신이 만든 포장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레벨을 점차 올리면서 포장지를 조금씩 걷어낼 것인지 말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애초에 포장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신을 멋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만약 이별을 한 상태라면 자신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네, 지금은 힘들어할 시기가 아니라 힘을 들여야 할 시기인 겁니다. 자신의 레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힘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쯤이면 20대, 30대를 위한 연애 상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올라가 보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40대에서 50대입니다. 이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40대, 50대의 결혼 생활은 조금 전에 20대, 30대의 연애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정말 길기 때문이죠.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20년이면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180도 다르게 바뀌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의 수준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준은 상대적인 차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가끔씩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집 남편 혹은 아내와 비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그저 마음만 속상하고 불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시 말해 조금 약이 오르게 만들 뿐이죠. 절대로 다른 집 사람과 비교를 당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관계가 지속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그 둘만의 균형입니다. 다른 집 남편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핀잔을 주더라도 자신이 그 집의 아내와 레벨이 똑같지 않다면 관계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다른 집 아내가 잘 꾸미고 내조를 잘한다고 해도 자신이 그 집의 남편과 레벨이 똑같지 않다면 궁시렁대기만 할 뿐이지 그 이상의 결단은 없을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이랑 결혼한 내가 잘못이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말을 하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 그리고 속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이라뇨? 잘못하신 건 전혀 없습니다. 전생에 어떤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현생을 한번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를 전생에 만난 것도 아닌데 왜 전생을 말하십니까? 지금의 배우자를 욕하는 건 결국 자신을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거울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레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대방인 겁니다. 자신의 레벨과 상대방의 레벨이 차이가 나게 되면 그 둘의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대방과 자신의 레벨이 신혼 때처럼 지금도 정확하게 균형이 맞는 겁니다. 이건 비단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그런 겁니다. 옛날에 만났던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면 재미가 없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옛날 이야기로 시작해서 옛날 이야기로 끝이 날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됐던 건 그때의 레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각 사람의 수준이라는 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고향 친구들과 만나도 이젠 재미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동창회에 가면 예전엔 마음이 잘 맞지 않았지만 나이가 든 지금에서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전엔 비슷하진 않았지만 지금의 수준은 서로가 균형이 맞기 때문이죠. 예시가 좀 길었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서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높이 오르려고 한다면 자신도 높이 올라가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낮게 내려가려 한다면 자신도 낮게 날아야 하죠. 그런데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서 굳이 예전의 그 자리를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상대방을 부둥켜 끌어안고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간다면 상대적인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신혼부터 마지막 그날까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와이프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었죠.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방해만 하지 말았으면 해. 옆에서 응원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저는 올라갈지언정 제 와이프는 지금의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부턴 서로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될 겁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새로운 걸 시도할 때마다 와이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 같이 춤 한번 추자.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건 부끄럽기도 조금 어색하기도 하죠. 춤을 예시로 들었지만 돈이든 육아든 그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것들은 다 처음 해보는 것들이잖아요. 늙은 노부부가 했던 이 말이 제 가슴을 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이번 생은 처음이라서. 예전에는 저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와이프에게 그 무엇이든 같이 해보자고 말합니다. 저도 처음이라 어렵고 낯설고 힘이 들지만 저랑 함께 세상을 밝고 환하게 비추자고 말이죠. 10년 전, 20년 전 사랑했던 그 사람이 지금도 자신의 옆에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엔 그 사람과 근사한 춤을 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생긴 약간의 차이가 금방 메꿔지게 될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